운동에 대해서 기술하기 전에 운동에 꼭 필요한 벡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정의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지닌 양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기의 크기, 제공점, 그리고 방향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다시피 평행사변형법입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법은 삼각형을 그려서 똑같이 벡터를 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주로 x축과 y축 기준으로 나누는데 a 벡터는 ax 방향 벡터와 ay 방향의 벡터로 나눠집니다. 가끔씩은 극좌표계로 생각해서 얼방향, 즉 반지름 방향과 그리고 세타의 방향, 즉 접선의 방향으로 두 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차원 같은 경우에는 x, y 축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좌표계라고 세타, 그리고 파이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치와 변이에 대해서 먼저 기술할 텐데 위치는 물체가 존재하는 곳을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고 변이는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물체가 이곳에서 이곳 갔다가 이곳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위치는 이 총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고 변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한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이고 즉 걸린 시간분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입니다. 순간 속도는 미소한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로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다시피 이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x1일 때의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입니다. 평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로 걸린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의미합니다. 순간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의미하는데 이때 델타 t가 0으로 극한될 때 그때를 말합니다. 즉 위에 있는 순간 속도와 같이 미소한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다시피 이 기울기는 x1일 때의 순간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의 종류입니다. 운동은 크게 접촉력과 비접촉력으로 나눕니다. 접촉력은 탄성력, 장력, 마찰력과 같이 직접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비접촉력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과 같이 장의 개념을 가져서 힘을 주지만 직접적으로는 만져지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의 종류입니다. 운동의 종류는 첫 번째로 자유낙하 운동이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속도가 0일 때입니다. 초속도가 0일 때는 등 가속도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등 가속도 공식에서 V는 GT, Y, 즉 이동 변이는 Y는 Y0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그리고 V제곱은 2G 곱하기 Y 마이너스 Y0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직 아래로 던질 때 그리고 연직 위로 던질 때도 가속도 G가 붙고 초속도 V0가 붙는 거 제외하고서는 여기 앞에 있는 초속도가 0일 때와 같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단진동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운동 방식을 세울 수 있는데 MA-KX는 0입니다. 이때 이것은 이제 평형점에서의 운동 방식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운동 방식을 풀게 되면 xt 즉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x0 곱하기 코사인 wt 플러스 파입니다. 다음으로는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은 2차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자유낙하 운동과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xt는 시간에 따른 x의 상태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t로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고 yt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으로
이는 연직 위로 던졌을 때와 같은 경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첫 번째로 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힘이란 속도 변화의 원인이 되고 모양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힘의 표현 또한 벡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벡터처럼 작용점, 크기,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은 갈릴레이고, 이 갈릴레이는 이 관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지점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 공은 같은 위치만큼 올라갈 것이고, 이를 평면으로 했을 때는 무한대까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성을 정의할 수 있는데, 관성이란 현재의 운동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물질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지하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상태에 있으면 계속 운동하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성 기준계는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입니다.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든 기준계에서 동일하게 성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성 기준계는 가속 운동을 하는 기준계입니다. 여기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힘과 가속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알짜 힘, EMA라는 식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즉 F는 MA죠. 여기서 알짜 힘이라는 게 중요한데, 같은 물체에서 총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했을 때 이동하는 방향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같을 때 그때의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물체 A가 B의 힘을 미치면 물체 B도 A의 힘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의 조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아야 하고 반대 방향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들은 같은 작용성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벽을 밀 때입니다. 저 자신도 벽을 밀지만 벽 또한 같은 힘으로 저를 밉니다. 그리고 로켓이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켓이 연료를 분사할 때 로켓은 연료를 밀지만 연료도 또한 로켓을 밀게 되고 이것이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